안녕하세요. 에듀윌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정낙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7번째 시간이고요. 7강입니다. 7강부터는 이제 국세편에 와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인데 종합부동산세도 생각보다 숫자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종합부동산세는 두 번 나눠서 할 건데 7강에서는 종부세 1번 그리고 8강에서는 2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우리 숫자 정리니까요. 자, 1번부터 자,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혼인한 날로부터 몇 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몇 년이죠? 5년입니다.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보기 때문에 각자 혜택을 주겠다 이 뜻이에요. 이게 34회 때 작년에 출제했을 때 틀렸는데 이 혼인한 날로부터 5년간 각각 1세대니까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신청 없이 그냥 5년 동안은 각각 1세대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제는 혼인과 관계 있고요. 자, 두 번째 동거분양, 이 동거분양입니다. 위에 나오는 1번은 혼인이었다면 2번은 부모님을 동거하기 위해서 봉양하기 위해서 합감으로써 과세연제 몇 세 이상 직계연소 부모님일까요? 우리가 60세 이상입니다. 그러면 뭐 60세 이상이 직계존속이니까 부모님이든 조부모님도 다 되고요. 다만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얼마 미만? 이것도 60세 미만. 두 분 다 60세 이상 안 돼도 돼요. 한 분만 60세 이상이면 되고요. 두 분 다 계시면 한 분은 60세 미만을 포함한다. 자, 이때 포함해서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합가한 날로부터 몇 년 동안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받는다. 몇 년 동안 할까요? 10년 동안 각각 1주택으로 인정해서 본인도 1주택, 부모님도 1주택에서 동거분양하면 10년 동안 혜택 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위에 나오는 혼인, 밑에 나오는 동거분양인데 작년 34회 때는 이 내용들이 혼인으로서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질문. 과세연제 개인입니다. 법인이 아니라 개인 소유주택 재산세 납세 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얼마를 초과하는 자는 종부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의 경우는 일정 금액을 초과해야지 종부세 납세 의무가 되죠. 이때 주택을 소유한 자는 9억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종부세 납세 의무가 없기 때문에 9억을 초과한 자는 주택 소유자 중 개인은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때 9억을 초과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4번. 자, 이것도 개인 소유입니다. 개인 소유. 1세대 1주택. 자, 가로 열고 공동명의 1주택은 제외. 공동으로 소유했을 때는 공제율이 더 높죠. 그래서 공동명의 1주택을 제외한 그냥 1주택자 단독 소유다 생각하면 돼요. 단독 소유. 자,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할까요? 12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자, 공정시장가입비율은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현재 공정시장가입비율 그럼 100분의 60.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는 0으로 본다. 0보다 작으면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4번 질문도 34회 때 출제한 지문이고요. 옳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개인 소유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때는 공동소유 명의 제외하고요. 12억까지를 우리가 공제혜택을 주고요. 12억을 초과한 만큼 과세니까 12억을 공제한 다음에 공정시장가입비율은 100분의 몇으로 한다? 60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4번 개인 소유 주택이었고요. 자, 다음 5번. 자, 이번에는 법인 소유 주택입니다. 법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얼마를 공제할까요? 자, 공제는 법인은 없습니다. 0원입니다. 그래서 법인은 3종 세트를 부리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제가 없다는 거, 0원. 자,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공정시장 가입 비율, 이 비율이 100분의 몇으로 한다?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0보다 작았을 때는 0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0원이고요. 100분의 60. 이것도 34회 때 출제한 문제인데 옳은 편이었습니다. 특히 주의할 점은 개인은 9억 공제, 1세대 1주택 단독 소유는 12억 이렇게 공제 혜택을 주는데 법인은 공제가 없다. 그리고 공정시장 가입 비율은 개인 법인 똑같이 100분의 60으로 한다. 이 비율은 똑같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에 6번입니다. 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자, 여기서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양도하기 전에 다른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 포함한다. 2주택이 된 경우 과세는 현재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몇 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자, 일시적 1세대 1주택인데 유예기간을 주죠. 그러면은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을 몇 년 안에 팔면 여기서 1세대주택으로 본다. 그래서 3년을 줍니다.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는 1세대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있습니다. 혜택 주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3년 동안은 1주택으로 봐주겠다. 이 뜻이에요.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상속을 원인으로 이번에는 이제 상속받았어요.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과세 현재 상속 개시로부터 몇 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5년. 그리고 지분율로 따지면 100분의 몇? 40 이하의 주택. 그리고 지분율이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수도권에 있으면은 6억 원 이하고요.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으면은 얼마? 3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의 경우에는 몇 세대 몇 세대로 보냐? 1세대 1주택자로 봐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받은 주택은 판정수에 빼주는데 몇 년간 일단 기본적으로 빼주냐면 5년까지는 주택수 판정할 때 빼고 1세대로 봐준다. 대신 B번 지분율이 100분의 40이라든지 지분율에 상당한 금액이 6억 원 또는 수도권 밖에 있으면 3억 원은요 계속 빼주기 때문에 A번은 5년간은 누구나 빼주겠다. B와 C에 해당하면은 계속해서 1세대택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속받은 주택에 대한 1세대택 판정이었고요. 자, 다음 8번. 1세대 1주택을 적용받으려는 납세 의무자는 해당 연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를 신청을 해야 되느냐.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택 현황을 신청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뭐 해야 된다? 신청해야 한다. 나는 일시적 2주택입니다. 나는 상속받은 게 있습니다. 나는 임대사업자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신청을 해야 되는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가 신청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9월 달이 주택에 대한 신청 기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9번. 종업원이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인 주택, 종업원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자, 규모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과세 현재 공시가격이 얼마? 자, 6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과세 표준 계산 시 합산 배제 주택이다. 합산하지 않겠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 맞춰보면 돼요. 사원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거나 6억 원 이하 둘 중에 하나 맞춰오면 주택수 판정할 때 제외해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10번. 세대원이 영유아 보유법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인가를 받고 소득세법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과세 현재 몇 년 이상 계속해서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주택은 과세 표준 계산 시 합산 배제 주택에 해당한다. 몇 년 이상 사업을 해야 되냐면 5년 이상 사업을 해야지만 계속해서 사업을 할 때는 그 5년 이상 사업한 자는 합산 배제 주택에 포함돼서 그 어린이집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11번.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보유한 납세 의무자는 해당 연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관할 세무서에게 해당 주택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이제 임대사업자 임대주택, 기숙사 사원주택, 어린이집, 등록문화재 이런 합산 배제주택에 해당하는 것은요. 이것도 주택 신고니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시면 돼요. 그러면 일시적 2주택이든 상속이든 하여튼 1세대주택으로 보는 또는 합산 배제주택은 다 9월에 주택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12번. 납세 의무자가 개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개인이며 2주택 이하, 주택은 2주택 이하고요. 자, 소유한 경우 소유한 주택수에 따라 과세표준액에 몇 분의 몇에서 몇 분의 몇까지 7단계, 7단계 초과 누진세, 세율이 7단계로 돼 있어요. 개인은. 자, 이때 1000분의 몇에서 이때는 1000분의 5에서 최대 1000분의 27까지 이 2주택까지는 1000분의 27이 최대입니다. 뭐 시작은 2주택, 3주택 관계없이 1000분의 5로 시작하는데 나중에 끝날 때는 이게 차이가 있죠. 1000분의 27을 적용해서 7단계 누진세를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부세로 한다. 그래서 7단계 초과 누진세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13번. 자, 개인이고요. 이번에는 이제 3주택 이상이에요. 그럼 전국에 있는 3주택 이상이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과세 표준은 시작은 똑같습니다. 1000분의 5가 시작이에요. 근데 끝날 때는 1000분의 몇으로?
50이에요. 좀 아까 2주택 이하 그럼 1000분의 27이라고 했는데 3주택 이상부터는 1000분의 50이니까 여기에서 세율의 차이가 있습니다. 3주택 이상이면 1000분의 50, 2주택 이하일 때는 1000분의 27 이렇게 세율 차이가 있고요.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부세율로 한다. 일단 7단계 초과 누진세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율이 주택 수에 따라서 2주택 이하는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27, 3주택 이상부터는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50, 7단계 초과세입니다. 자, 12번째는 이제 납세 의무자가 법인입니다. 위에 나와 있던 요건 개인이었고요. 법인. 다만 공익법인 등은 제외하고 그냥 일반 법인에 대해서는 2주택 이하, 2주택 이하를 소유하는 경우 소유한 주택수에 따라 과세 표준은 1000분의 몇으로 한다? 27로 합니다. 자, 1000분의 27인데 요거는 이제 법인에 대해서는 누진세를 안 쓰고요. 가장 높은 구간 씁니다. 그리고 법인은 1000분의 27이다. 작년에도 언급했던 지문입니다. 자, 그럼 그때는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부세율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누진세가 아니라 비례세율이니까 가장 구간 중 높은 거 1000분의 27로 하는데 2주택 이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대신 납세 의무자가 법인 내용은 똑같습니다. 공익법인 등은 포함 제외하고 이번에는 3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을 소유할 때는 요 구간 중 가장 높은 거니까 1000분의 몇으로 한다? 50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는 33회 때 출제했을 때 틀렸어요. 그러면 이때는 1000분의 5에서 1000분의 50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냥 1000분의 50 법인에 대해서는 비례세를 쓰기 때문에 10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주택분 종합부담세율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개인에 대한 주택이냐 법인에 대한 주택에 따라 세율이 다 차별화되어 있고요. 개인은 누진세를 쓰고 법인은 비례세를 쓰니까 개인 소유 주택에 대한 세율을 묻는 건지 법인 주택에 대한 세율을 묻는 건지 잘 이해하고 문장을 풀어야 됩니다. 자, 다음 16번. 주택분 종합부담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재산세 표준세율의 100분의 얼마 범위에서 가감된 세율. 우리 가감된 세율 그러면 재산세 표준세액의 100분의 몇으로 한다 그러죠? 탄력세율인데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된 세율이 적용된 경우는 자, 그 세율이 적용된 세액을 한다. 자, 이건 숫자가 중요하진 않고요. 사실 이 문장 적용된 세액을 해야지 그 전의 세액을 한다 그러면 안 되고요. 가감된 세액이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반영한 적용된 세액을 한다. 이것도 은근히 자주 틀리긴 했던 건데 받기 전의 세액을 한다 그래서 과거에 몇 번씩 틀렸으니까 주의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6번은 탄력세율인데 100분의 50 이것보다는 요 밑에 있는 문장을 잘 이해해 주면 되고요. 다음 17번으로 하겠습니다. 주택분 종합부담세 납세 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입니다. 해당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담세 계산 시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와 보유기간,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중복할 수 있어요. 공제를 합산해서 중복할 수 있는데 이때 공제율 합계는 최대 얼마다? 100분의 80입니다. 이것도 은근히 잘 틀리게 되는 거니까 100분의 80 그래야 돼요. 33회 때는 100분의 70 그래 틀렸는데 100분의 80을 적용하는데 연령별 공제와 보유기간 공제를 뭐 할 수 있다? 중복하여 적용할 수 있다. 합산해서 최대 공제는 80%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다음 18번. 그러면 종합부담세 과세 대상 몇 세대 몇 주택자만 1세대 1주택자가 과세 현재 만 60세 이상, 만 65세 미만 요 나이가 되면 고령자니까 100분의 몇을 공제하느냐? 100분의 20을 공제 혜택을 줍니다. 그 연령별 공제에 대해서 100분의 20이다. 자, 19번. 종합부담세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현재 만 65세 이상, 만 70세 미만 요 연세가 되시면 연령별 공제율을 적용하는데 이때는 100분의 10%를 더 늘려줬으니까 100분의 30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60세에서 65세는 20%고요. 65세부터 70세까지는 100분의 3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20번. 종합부담세 과세 대상 1세대 1주택 똑같은 1세대 1주택이고요. 다 1세대 1주택자면 혜택 준다. 자, 그리고 만 70세 이상 이번에는 연세가 만 70세 이상 연령별 공제는요. 100분의 몇으로 한다? 4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 30, 40 10%씩 더 우대 주겠다. 고령자일수록 사회적 활동을 많이 하니까 좀 우대 혜택을 주겠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20번은 100분의 4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종합부담세는 이제 양이 좀 많다 보니까 20번까지 해서 우리 7강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